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가 최근 3년 동안 6배가 늘었습니다. 최대 100년간 빌려 쓸 수 있는 장기 임대 용지가 조성되면서 5개 기업에서 현재 30개 기업으로 증가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에서 세계유산 축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일 열리는 버스킹 공연과 함께 주제 공연 우왕왕의 꿈 백제와 백제로 톡톡 레처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요가 강의와 다도 체험 등이 준비된 백제로 쉼표 렉처 콘서트와 지역 예술인들의 화합을 기원하는 공연 등 보다 다양한 즐길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56명입니다. 지역 발생 1,493명, 해외 유입 63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22만 5,48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1명이 늘어 2,167명입니다. 14일부터 어제 오전 7시까지 하루새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 5명을 비롯해 전주 4명, 고창 1명 등입니다. 군산에서는 안산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됐습니다. 전주에서는 김포, 고양 및 도내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108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6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낙연 후보가 새만금의 국제 창업지구와 의료단지를 꾸리겠다는 약속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 주말 전북을 방문해 국내외 창업 청년들이 규제를 덜 받으며 일할 공간으로 새만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새만금의 첨단 의료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SOC 구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북도가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정을 앞두고 16건의 중점 사업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정부의 익산 왕궁, 김제 용지 정착농원에 있는 축사 매입을 위한 사업비 반영과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 물류 서비스 실증 지역 조성 등을 요청했습니다. 도는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정부 예산안에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가 최근 3년 동안 6배나 늘었습니다. 최대 100년 동안 빌려 쓸 수 있는 장기 임대 용지가 조성되면서 5개 기업에서 현재 30개 기업으로 증가한 건데요.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조성이 시작된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 임대용지가 조성되기 이전까지 5년 동안 입주 계약은 5곳에 그쳤습니다. 사정이 이러자 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2018년 투자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새만금 산단 안에 땅값의 1% 임대료와 10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한 장기 임대용지를 조성한 겁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임대용지는 161만 제곱미터. 파격적인 조건의 투자 기업이 이어지면서 이미 분양이 끝났습니다. 현재까지 30곳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11곳은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끝난 곳은 5곳, 건설 중인 곳은 4곳, 착공을 앞두고 있는 기업은 10곳입니다. 임대료가 연간 공시지가의 1% 정도로 저렴하고 최대 100년간 임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모든 물류망이 갖춰질 예정으로 장기 임대용지 조성을 통해 초기 투자 비용 절감 효과로 기업의 투자 결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와 국제공항, 신항만 등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서 물류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군산시는 36만 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기 위해 297억 원을 기재부에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청정에너지를 만들고 미래기업을 유치할 그린산단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서 글로벌 기업의 관심도 기대됩니다.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넓은 공장 용지와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부응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많은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 임대용지 공급으로 부쩍 늘어난 기업 투자와 그린산단 조성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원불교 전서 전량 회수 사태와 관련해 원불교 교단 최고 결의기관인 수의단회가 총사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교단에 따르면 수의단회가 임시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전원 사퇴하고 오는 9월 29일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교단은 지난 4월 발간한 원불교 전서 개정 증보판에서 다수의 오탈자와 편집 오류 등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전량 회수했습니다. 또 교단 안팎에서 책임 규명 목소리가 높게 일자 교장 원장을 교체했습니다. 한편 원불교 수의단회는 35명으로 구성된 교단 최고 결의기관입니다. 익산 명품 숲세권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마동공원 GS자이와 수도산공원 제1풍경채 공동주택 건립 사업이 최근 승인 고시됐습니다. 마동공원에 건립되는 GS자이 아파트는 1,431세대로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제1풍경채는 1,566세대가 들어서며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와 시외, 고속버스 등 버스기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 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 초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개월 이상 근무하는 비공영제, 비준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입니다. 도내 지급 대상은 9만 2천여 명으로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군산시가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인근을 신규 준설투 투기장으로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군산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 내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예산 편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인 금란도는 사용 기간이 내년 말 끝나면서 제2준설토 투기장 확보가 늦어지면 항만 수심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산항은 항만 특성상 토사 매몰 현상이 지속되면서 안전한 통항 여건을 위해 매년 100만 세제곱미터를 준설해 항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익산 왕궁의 현업축사 전량 매입이 차질이 빚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왕궁 현업축사 전량 매입을 위해 내년도 138억 원의 국비 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1, 2차 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확보한 예산을 통해 다음 달까지 왕궁 전체 축사의 85%를 매입 완료하게 되며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전량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의 예산심사에서 내년 왕궁 현업축사 매입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전량 매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에서 세계유산축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버스킹 공연이 매일 진행되는 가운데 주제 공연 무왕의 꿈 백제와 또 백제로 톡톡 렉처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요가 강의와 다도 체험 등이 준비된 백제로 쉼표 렉처 콘서트와 또 지역 예술인들의 화합을 기원하는 공연 등 보다 다양한 즐길거리가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공적인 개막을 알린 세계유산축전. 지난 13일부터 미륵사지 창건 역사를 담은 주제공연 무왕의 꿈 백제와 백제로 톡톡 인문학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계유산축전 주요 프로그램에는 종합예술 공연인 가치 향유 프로그램과 체험과 전시, 렉처 콘서트로 이루어진 가치 확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평일의 주요 프로그램은 백제로 별빛 마실, 백제 무왕이시던 왕궁리 후원을 재해석해, 축제 기간 매주 금, 토, 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는 왕궁리 유적에서, 화, 수, 목요일은 오후 7시에 미륵사지에서 버스킹 공연이 열립니다. 금요일과 주말에는 체험 연극과 체험 부스가 마련됩니다. 서동선화 만들기 그리고 미륵사지 석탑 만들기 등 익산에 대해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익산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1일 오후 7시 30분에는 미륵사지 연지 앞에서 명상과 요가 강의, 다도 체험, 메타버스와 미륵사지 이야기, 익산 홍보대사 가수 최양의 공연까지 백제로 쉼표라는 이름으로 4가지 주제의 렉처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전 기간 동안 매주 일요일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화합의 장인 익산 시민 한마당과 오케스트라와 조통달 명창의 소리에 물들다 등 이색적인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 축전 영상은 KCN 금강방송과 익산문화관광재단, 세계유산 축전 공식 유튜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장에 오고 싶으시지만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관련돼서 영상들을 녹화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세계유산 축전, 앞으로 열릴 다채로운 공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N 하준입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았지만 학교 현장에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일제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 산하 교육정책연구소가 도내 초중고등학교 761개 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160여 개 학교에 일제 잔재가 확인됐습니다. 일제 잔재는 교가와 교목, 교화, 교표, 건축물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일제 잔재 청산이 더딘 이유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로 교체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군산대학교의 교가가 친일 잔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제 청산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대의 교가는 친일인명 사전에 등재된 서정주 시인이 지난 1970년대 말 작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친일문학 활동뿐만 아니라 11편의 친일 작품을 남겨 지난 2019년 부천시는 12개를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산대는 개교 이래 반세기가 가깝도록 중요한 행사 때마다 학교를 상징하는 노래로 사용하면서 일제 잔재 청산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군산 앞바다에서 3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 해경은 오늘 오전 5시 5분쯤 관리도 남서쪽 7km 해상에서 낚시여선 A호가 기름이 떨어져 운항이 불가피하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 함정을 급파해 승선원 22명을 구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에는 12동파도 남동쪽 1km 해상에서 4명이 탄 레저보트 B호가 배터리 방전으로 표류 중인 것을 구조했습니다. 또 14일 오후에는 문여도 남서쪽 50m 해상에서 어린이 2명이 물놀이 도중 바람에 떠내려가는 것을 구조했습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8시 30분쯤 군산 미장동의 한 아파트 10층의 베란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해당 세대 거주자가 곧바로 119에 신고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97만 1000여 명으로 고용률은 62.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5%, 2만 4천 명이 늘은 것입니다. 반면 실업률은 1.9%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으며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먹는 물 분석 분야에서 4년 연속 우수 분석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숙련도 평가 기관인 시그마 알드리치가 주관한 국제 숙련도 시험에서 이같이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숙련도 시험은 공인기관의 평가를 통해 국제적으로 시험 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먹는 물 분야 평가 항목은 납과 비소, 카드뮴, 수은 등 17개 항목입니다. 지난 주말 고속도로를 달리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대피했습니다. 15일 오후 6시쯤 무주군 대전에서 통영간 고속도로 하행선 168.3km 지점에서 SM3 지희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불이 나자 운전자 A씨와 부인 등 일가족 3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무주읍 사무소에서 급속 충전을 한 뒤 운전했다며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기까지 채 10분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준입니다.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다시 선정됐습니다. 군산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올해 재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활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처를 발굴해 양질의 진로체험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번 인증기관 재선정은 대학 박물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익산 함열출장소가 쾌적하고 주민 친화적인 도서 문화 공간을 운영합니다. 함열출장소는 대기 시간의 지루함을 없애고 문화와 정보 제공 등 북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작은 책방을 운영합니다. 작은 책방은 취미와 교양, 인문학 등 3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습니다. 또 분기별 신간 도서 교체를 통해 지역민들의 독서 욕구 충족에 나설 계획입니다. 군산시의회 서동수, 조경수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서동수, 조경수 의원은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시군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이들 의원은 경제건설위원장으로 지역 경제회생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입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31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0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